그래서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정말 애매한 조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 내용을 일선에 있는 농지연금 담당자들은 그냥 일률적으로 맹지라고 판단을 하고, 도로가 없으면 현재는 농지연금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영상에 앞서 저희 채널 회원 멤버십으로 가입해 주신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댕댕이와 캠핑장 브이로그님, 그리고 궁풍님, 두 분 다 브론즈 회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보다 나은 회원 전용 서비스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농지연금 조건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제는 아무 농지나 농지연금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2024년 3월 26일부터 새로 개정해서 시행하는 농지연금 업무 처리 요령을 잘 몰라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최근 개정된 농지연금 일부분 내용을 다뤄볼 테니 농지연금이나 농지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 삽입된 조항 중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단 농업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경지정리가 된 논밭, 과수원은 제외라는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즉, 맹지인 농지는 이제 농지연금 신청 대상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개정된 내용 시행 이후에 일선의 농지연금 담당자들이 길이 없는 맹지인 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어서 수년간 농지를 보유하고 농사를 짓고 있던 농업인들이 농지연금 혜택을 보지 못해서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실제로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먼저 2024년 3월 26일 개정된 농지연금 업무 처리 요령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노후생활 안정자금으로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해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 농지연금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법령 나와 있고요, 추진 절차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인데요, 현재의 감정 가격이나 농지 경매 당시에 감정 경매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청을 해서 대상자로 결정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 농어촌공사에 감정평가를 맡길 때 가격이 기준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격민 요건은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만 6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1964년 그리고 1969년 이전 출생제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영농 경력이 신청일 기준, 신청일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입니다. 영농 경력만 5년 이상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상 농지, 담보 농지 이렇게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목은 일체 신청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사업 대상자의 주소지, 그 주소지로부터 농지까지 직선거리가 30km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많이 간과하시는데,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와 그리고 농지가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위치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조항이 나오는데요, 먼저 제외 농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압류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원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조금 풀어준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농지의 선순위 채권이 담보 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15%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수시 인출 한도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농지연금을 받을 때 먼저 30% 이내에서 일시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나눠서 받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인출 한도가 30% 안에 설정이 되어 있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채권액이 수시 인출 한도 이하로서 선순위 채권을 모두 상환하여 말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억짜리 농지라면 3천만 원까지는 대출이 되어 있어도 내가 수시 인출형을 60세에 신청을 하면 3천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상계를 해서 갚을 수 있고 그 나머지 70%만 나눠서 농지연금으로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조항들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제한물건 뭐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으면 농지연금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일정 부분 완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2018년 이후에 경매 및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는 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 이 경매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 보유기간이 2년이 넘으시면 가능합니다. 기간으로는 2년이 넘으시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농지 경매로 경매 낙찰을 받은 농지는 낙찰을 받고 난 이후 2년이 있다가 신청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또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입니다. 이 내용을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A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연접되어 있는 B라는 도시가 있다. 그러면 B라는 도시도 포함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일 경우에는 내 주소지와 해당 담보농지가 거리가 연접하고 있는 시군구에 30km 이내면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자, 여러분들 이 문구를 읽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아래쪽에 보시면 단 농업진흥지역,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전 용어로 절대농지입니다. 자, 농업진흥지역의 논밭 과수원, 그러니까 농지죠. 또는 농업진흥지역 바깥이라 하더라도 경지정리가 잘 된 논, 우리가 바둑판처럼 경지정리가 잘 된 이런 논밭 과수원은 제외를 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정말 애매한 조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 내용을 일선에 있는 농지연금 담당자들은 그냥 일률적으로 맹지라고 판단을 하고 도로가 없으면 현재는 농지연금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개정된 내용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개정된 규정에는 맹지라서 농지연금 신청이 안 된다는 규정은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단지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일 뿐이죠. 굳이 이를 문장 그대로 해석을 한다고 해도 농업진흥지역 내에 전답 과수원인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에 경지정리된 논밭 과수원인 농지는 맹지든 아니든 모두 농지연금 지급 대상 농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경지정리되지 아니한 농지에서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에 대해서 맹지인 경우에는 안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맹지일지라도 농기계가 드나들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판단을 바로 농지연금 담당자들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혼란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경지정리나 농로 등 농업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는 실정이죠. 현재 농촌 실정이나 농지는 대부분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도 않고, 또한 농로나 배수시설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웃 농경지를 통해서 진출입하면서 농작업을 하고 이웃 농경지를 통해서 용수나 배수를 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라는 애매모호한 이 규정 때문에 맹지인 농지는 농지연금 신청 대상이 아닌 제외농지라고 판단을 해버린다면 그동안 애써 농사를 지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지라고 결론을 내리고 판단하는
이 이상한 판단은 누구 하나 책임지지도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재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농기계도 크기가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작은 이항기나 아니면 큰 트랙터나 이런 것들을 기준을 할지 정말 이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합니다. 만약 정말로 맹지가 안 된다고 하면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라는 저런 문구로 넣지 말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용어인 맹지인 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이 안 된다, 이렇게 삽입을 하면 정말 깔끔할 건데요. 왜 이렇게 애매한 규정으로 혼란을 줄까요? 농로는 접하지 않았더라도 농기계 통행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면 농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농기계가 도저히 들어가 작업할 수가 없어서 현재 또는 향후에도 농지로서 이용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또한 향후에 농지로 사용하지 못할 농지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농지연금 지급 대상 농지로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농지연금은 연금이라기보다는 담보대출적 성격이 강한 영목이지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담보가치가 낮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농지를 농지연금으로 지급하다가는 나중에 농어촌공사에서 채권 확보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발상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문구가 삽입이 되었을 거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결국은 농어촌공사에서 나중에 채권 보존을 위해서 이 조항이 삽입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또 관행적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고 앞으로도 농사를 지으면 보존될 것이 확실한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라면 그런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길이 있고 없고 이 판단보다는 정말 농사를 짓느냐 마느냐 이걸로 판단을 해주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축산식품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인지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다 더 규정 적용해서 유연성을 발휘해 주어서 농지연금 가입하려는 분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현재 농지연금 가입 신청을 할 때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맹지인 농지의 경우에 가입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분명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농어촌공사에 상담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농지 매매든 농지 경매를 하시든 이렇게 하셔야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제도 또한 잘 앞으로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농지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실 분들은 점점 신청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건들이 안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조건이 되는 농지 매입을 하셔서 자격 갖추시고 그리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